자, 마포 쉼터 이 소장이라는 사람, 이 손영미 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 언론들은 별로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토요일 날 저녁에 10시 반쯤에 지금 누가 신고를 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이 가서 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간의 이 궁금증이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을까? 자, 이 사람이 한 14년쯤 지금 일을 해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했고 80만 원 받으면서 14년 동안 일을 했고, 자, 그렇다면 그 아마 먹고 자고 일을 했고, 파주에는 이제 형식적인 집이 있었는데 집에는 잘 안 왔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사람 명의로 2017년입니까?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후원금을 받았고, 자, 그러면 그 후원금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은 이 윤미향이가 제대로 처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의 결정적인 부분이겠죠. 개인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받은 거는 이 사람이 죽어서 조의금 형태로 받은 후원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유가족이나 유가족이 없다면 이 정의연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써져야 되겠죠. 그게 사적으로 누가 썼다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이 기부금 유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검찰은 연락을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당일날 10시 반쯤에 이 손영미 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차로 파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전화기를 차에 두고 아파트로 들어갔고, 토요일날 웬만하면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이제 연락을 해도 되지 않아서 보좌관이 이 소장 집까지 가서 두드리다가 안 여니까 소방서에 연락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손 소장과 윤미향이 사이에 지금 최근에 뭔가 긴박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긴박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윤미향이가 손 소장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지금 손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계좌로 받은 돈을 자기가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두지 않지요. 그러면 그 명의만 빌려주고 받았을 건데 그 돈이 어디론가 갔을 거다. 근데 그걸 검찰에 진술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검찰이 조만간에 연락해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건 윤미향 측이나 손 소장 둘 다 두려울 수 있죠. 가장 깔끔한 거는 손 소장이 내가 어디 썼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횡령을 한 게 되고, 그걸 갖다가 누구를 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윤미향이가 그 돈 어디 썼냐고 될 건데, 그는 빼박이 될 거라 봅니다. 범죄에. 그렇다고 이들이 그 돈을 공적으로 계좌에 넣어서 썼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요. 윤미향이 개인 계좌 4개로 돈을 받아서 썼겠지만은 그 부분은 윤이 자기가 쓴 거니까 이리저리 검찰에 가서 둘러댄다 하더라도 제3자가 받아서 자신한테 넘겨준 게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그 근거를 윤미향이가 사용 근거를 대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거다.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어려워질 거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 아니었냐 이래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손 소장의 마포 쉼터에서 지금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90대 할머니. 그리고 손 소장 둘이가 있는데 거기에 검찰 수사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해명 자료를 내고 윤미향이가 검찰이 압박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좀 전전긍긍해요. 이것도 웃기는 거죠. 조사한 적도 없고 출석 요구를 위해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팀과 이 손영미 씨 사이에 추측을 유발하는 보도와 문의가 있어
명확히 알려드린다. 수사팀이 고인과 연락 접촉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은 2번 있었다. 자,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손영미 씨와 처음 접촉했을 때는 5월 21일 날 쉼터를 압수수색했죠. 그때 접촉을 했답니다. 수사관이 대문 너머로 쉼터 마당에 있던 여성에게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 하니 그 여성은 변호인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 해서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알려주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 이는 아주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해당 수사관이 직접 이 여자한테, 손영미 씨한테 전화를 했으면 전화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따로 적을 필요가 없죠. 입력만 하면 되죠. 그런데 적어줬다라는 것은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변호사가 와야 된다니 변호사하고 좀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자기 번호를 줄 수 있지요. 보통 명함은 잘 안 뿌리죠. 그래서 근데 검찰은 그 마당에 있던 여성이 지금 손영미 씨인지 수사팀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도에 언급된 메모는 그때 그 여성이 적어둔 휴대전화 번호로 보인다. 2번째 접촉은 검찰이 지난 5일 안성에 있는 평화와 지유가 만나는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안성 쉼터에 초인종을 눌렀지만은 이 안성 쉼터도 관리자가 손영미라서 이제 그쪽에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전화를 다시 걸었고, 수사팀에 자기는 안성 쉼터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성 쉼터는 윤미향이 아버지가 관리를 했지요. 팔았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윤미향의 컨트롤 하에 들어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 외에는 이 손영미 씨와 연락 접촉한 바가 없고 조사한 적도 없고 출석 요구를 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관 이름이 휴대번호가 적힌 쪽지가 마포 쉼터에서 발견됐다니까 검찰이 압박해서 자살한 것 아니냐고 윤미향이가 몰아가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자, 파주경찰서는 부검을 토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차에서 발견한 휴대폰, 손영미 휴대폰으로 포렌식을 해서 누가 통화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악할 것도 뭐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날 10시 57분에 귀가했다가 12시간 이후인 10시 55분에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당시 손 소장의 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소방당국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 같아, 이렇게 10시 33분에 신고를 했고, 불러준 집 주소로 출동한 119가 20분 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화장실에 있던 손 소장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것은 이 지인이라는 여성이 윤미향의 비서인데, 이 여성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엽 때부터 같이 그 조직에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손영미를 잘 아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가 정대엽에 있던 사람을 데리고 이제 국회로 들어간 사람이죠. 자, 지금 뭐 이걸 세브란스 병원에 이 조문을 받고 사흘간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또 족보들, 이 운동권 단체의 족보들이 뭐 이 사회장이라면서 장례 위원들을 맡아가 있고,
언론에 지금 공개하지는 않고 비공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미향의 비서가 119에 신고를 한 1시간 뒤에 갑자기 윤미향이가 지금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 손영미와의 인연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수상한 부분이에요. 자, 보좌관이 119에 신고를 했고, 보좌관이 아니라 정식으로 말하면 비서가요. 비서가 했고, 자, 그 이후에 윤미향이가 토요일 날 밤에 12시쯤에 갑자기 이 손영미 씨와 인연을 강조한 글을 페이스북에 띄웠다가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이가 이 소식을 알고 그 이후에 쓰인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는 윤미향이 비서가 그건 당연히 신고하면서 윤미향이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지시를 받고 집으로 찾아갔을 거고, 지시를 받고 소방서에 신고했을 거고, 소방서나 경찰도 토요일 날 가족도 아닌 사람이 몇 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집에 토요일 날 한밤중에 남집을 따고 들어가는 일을 상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럴 만한 정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경찰이나 소방서에 당연히 정의연이라는 부분이, 윤미향이라는 부분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크니까 경찰이나 소방서가 일찍 움직였을 거다 이렇게 보여요. 자, 곽상도 의원실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현충일날 6일날 토요일 오전 10시 57분에 손 씨가 파주 아파트로 귀가하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잡혔고, 자, 손 씨는 회계 부정 의혹이 등장한 이후에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5월 31일 날 7시 51분에 오후에 트위터로 익명으로 이순덕 할머니 조의금은 손 씨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고, 사망한 당일 그러니까 6일 오후 5시 49분에도 트위터에 윤미향 씨 개인 계좌만 있냐요? 아니요. 손미영 씨 개인 계좌라고 하며 그 과거에 윤이 올린 글에, SNS 글에 손영미라고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게 그 캡처가 같이 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3시간쯤 뒤인 오후 9시 10시 사이에 윤미향이 비서가 손영미 거주지인 파주 아파트를 찾아갔고, 10시 35분쯤에 집안에 기척이 없다고 신고를 했고, 그리고 10시 50분 1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 소방관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 숨진 걸 발견했다. 자, 경찰도 같이 출동했어요. 신고하고 15분 만에 경찰과 소방관이 신속하게 출동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고한 사람은 뒤에 알려지기는 단순히 공무원이라고 했다. 공무원인 지인이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 소방관이 어른이 몇 시간 연락되지 않는다고 자살했을 거라고 출동을 해서 집을 따고 들어간다? 여러분 신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나? 이거는 완전히 뻥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윤미향 의원 비서인데 거기에 쉼터에 있던 소장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충격을 느껴서 자살한 것 같다고 상세하게 신고했으니까 늦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소방서와 경찰이 위에 보고하고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 신고한 한두 시간 사이에 자정을 전후해서 윤미향이가 손영미하고의 인연을 강조한 게시물을 올렸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만큼 강한 힘이 있을까? 세 번째 사표를 내던 날, 자, 이 사람도 하기 싫어서 여러 번 사표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엉엉 목 놓아 울면서 붙잡고 싶었다. 손 씨가 세 번째 사표도 다시 접고 14년을 같이 일해왔다. 우리 소장님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렇게 글을 썼다가 사망 이튿날 7일날 삭제했던 겁니다.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자. 자, 보좌관이 신고했고 15무 안에 경찰이 출동해서 자살을 발견했으면 곧바로 신고자한테 통보하지 않았겠어요? 서로 간에 신분을 밝혔을 거라고 거의 유력히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그 비서는 곧바로 또 윤미향이한테 신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윤미향이는 이 손영미 씨가 자살한 줄을 알면서 자정쯤 이런 글을 올렸다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의아스럽잖아요. 자기는 그때 손영미 씨가 자살한 줄 모르고 손영미 씨하고의 인연을 강조하는 글을 썼다라는 일종의 알리바이용밖에 더 됩니까? 자, 굉장히 무섭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경찰의 하는 태도로 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일반에게 공개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거 있다고 수사와 언론의 취재 경쟁 등으로 고통스러운 심경을 호소했다. 말이 소장이지 그야말로 할매들 뒤치다거리하는 시다발이 아닙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화를 내면 막 화풀이를 하면 뭐 윤미향이가 골목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둘이 막걸리 놓고 술 먹었다. 뭐 그런 말도 그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총체적으로 부정당했다는데 아니 삶이 부정당하는 거는 거기에 앞에 섰던 사람이지 거기에서 그냥 뒤에서 일했던 사람이 삶이 부정당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미향이한테 속아서 삶이 부정당했다라고 하면 되죠. 자, 이 비서는 경찰의 전 직장 동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대협 간부 출신으로 윤미향의 여자 비서가 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당에 지금 경선, 강릉시장 경선에도 출마했던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망한 손 소장이 윤미향을 만났거나 전화통화로 모종의 대화를 나눈 후 파주 자택으로 돌아와 칩거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핸드폰을 차 안에 두고 내렸다는 것은 윤 의원과 대화에서 받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혼미한 상태였다. 자, 보통 전화를 두고 가도 12시간 동안 내버려 두진 않죠. 전화를 뒀네 찾아가죠. 자, 그러면 전화를 차에 놔두고 갔다라는 것은 그 전화 내용이 엄청나게 본인으로서는 힘들거나 불편한 부분이니 들고 가서 또 전화가 계속 울리면 감당을 하기 싫으니 전화를 차에 던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계속 오는 전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손영미 씨로는 감당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부산에서 그냥 혼자 올라와가지고 여기 14년 살았어요. 가족도 없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런 사람한테 지금 뭔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미향 측에서 입맞춤이 지금 이야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압력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살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라면 모든 지금 포렌식 자료를 경찰이 공개해야 됩니다.